안녕하세요. K입니다. 지금 인생의 체력을 길러야 할 때, 여러분은 가장 완벽한 몸이 어떤 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의사인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장 완벽한 몸은 특정한 체격을 갖춘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이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우리는 아주 날씬할 필요는 없어요. 적정 체중, 건강한 식생활, 꾸준한 운동 습관, 낮에는 활발하게 활동하고 밤에는 골아 떨어져서 푹 자는 숙면을 취하고 그런 자율신경의 균형을 이루는 일상, 그렇게 생체의 리듬을 만들어가는 게 가장 중요하죠. 저자는 매월 한 가지씩 건강을 위해서 실천하는 한 달, 1습관, 1년, 12가지 습관, 이 건강 챌린지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4월에 진행했던 유산소 운동의 달, 이 부분에 너무나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저자는 운동광이었던 의사인데요. 본인이 운동광이기도 하고 의사로서 운동하세요 이런 말들을 항상 권고해 왔던 거예요. 당시 저자는 거의 하루도 거르지 않고 최소 1시간 이상 유산소 운동과 저항 운동을 완벽하게 조합해서 고강도 저강도를 오가면서 운동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바라는 수준으로 건강하고 탄탄한 몸매를 만들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당시 운동 수업 시간에 강사였고 저자의 개인 트레이너가 된 분에게 조언을 구할 기회가 생겼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하고 있는 운동을 자세하게 설명하니까 그는 망설임 없이 현재 유산소 운동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다고 말했던 거죠. 고강도 유산소 운동은 체내에서 이미 활성화된 글리코겐, 즉 근육과 간에 저장되어 있던 탄수화물을 태울 뿐 축적된 지방을 태우지는 않는다는 설명이었던 건데요.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서 체내 글리코겐을 격감시켜야 몸이 저장된 지방을 꺼내 쓰기 시작할 것이라고 얘기를 덧붙였던 거죠. 그래서 저자는 그 충고에 따라 지구력을 요하는 유산소 운동을 그만두고 웨이트 트레이닝을 시작했고 자신이 오랫동안 해왔던 유산소 운동은 운동기구 중량을 올리기 전 몸에 열을 내고자 할 때, 즉 워밍업용으로만 러닝머신이나 실내 자전거 위에 올라탔고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그런 운동 루틴을 지속하니까 근육량은 확실히 늘어났던 거죠. 그런데 그동안 유산소 운동으로 얻었던 신체적, 정신적 장점들이 무척 그리워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력이 떨어지는 것도 실감이 났던 거예요. 예전에는 10cm 힐을 신고도 무리 없이 올랐던 계단이 이제는 버겁게 느껴졌고 과거에는 기분 좋게 땀을 뻘뻘 흘리는 운동으로 온갖 고뇌를 털어버렸지만 이제는 그때만큼 스트레스를 잘 처리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자전거를 타고 달리기를 하고 유산소 운동 수업을 들었던 때보다 무거운 중량을 들지도 못하는 등 고중량 운동은 유산소 운동보다 근육에 훨씬 더 많은 부담을 주었다는 거죠. 돌아보니까 근육량은 늘었을지언정 운동의 질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고 12개월간 힘들게 웨이트 트레이닝을 했는데 근육, 힘줄, 인대에 타격만 주었을 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근육량이 많아지면 어느 시점부터는 매일 무거운 기구를 들어도 근육 증량 효과가 점점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저자는 정말로 땀을 흘리고픈 마음이 간절하게 됐던 거죠. 자신은 언제나 어떤 형태로든 유산소 운동을 해왔고 그 장점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운동을 바꾸고 근력 운동 위주로만 하니까 유산소 운동을 할 때의 장점을 잃어버리는 그런 부분을 자각하게 된 거죠. 의대에 다닐 때도 많은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게 바로 유산소 운동이었고 그런 유산소 운동을 오랜 기간 삶의 일부로 여겼던 저자는 그제야 비로소 깨달았던 거죠. 자신에게는 삶의 일부이자 삶의 강력한 도구로 활용했던 유산소 운동. 그거를 대부분 사람들은 꾸준히 운동하는 것 자체가 극도로 어려운 일이라는 거. 그것도 알게 됐고 근데 돌아보니까 1년 넘도록 자신이 한 유산소 운동이라곤 몸에 열을 내기 위해 워밍업용으로 10분쯤 러닝머신이나 자전거를 탄 게 전부였던 것. 근데 다시 유산소 운동을 하려고 하니까 유산소 운동을 좀 더 오래 하면 웨이트 트레이닝을 할 시간이 그만큼 부족해질 것 같은 불안함. 이제 이런 것도 생긴 거예요. 근데 해결책을 찾았는데 그것은 바로 플랭크와 팔굽혀펴기를 더 하기로 했다는 거고 이 운동은 이미 이전에 한 달 건강 챌린지로 이미 도전했었기 때문에 그 두 운동이 짧은 시간에 얼마나 놀라운 운동 효과를 내는지 자신은 이미 잘 알고 있어서 유산소 운동을 다시 더 하기로 결정하고 좀 덜하게 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플랭크와 팔굽혀펴기를 더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결책을 찾았다는 거죠. 뭔가 하기 전에는 이런저런 고민들이 있잖아요. 저자도 그랬던 거예요. 이러면 어쩌지? 유산소 운동을 하면 웨이트 트레이닝 할 시간이 좀 더 줄어들 텐데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은 근거 없는 것이었고 자신은 유산소 운동의 모든 순간을 즐겼다는 거죠. 1년 전에 비하면 체력이 떨어졌고
그때만큼 격하게 하지도 못했지만 그래도 그걸 즐길 줄 아는 것. 그게 너무 좋았고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은 상태가 되는 것. 그것도 너무 기쁘고 그리고 온몸에 엔돌핀이 한껏 차오르는 것.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고 엔돌핀이나 도파민 이런 신경 전달 물질도 차오르고 이 두 가지는 웨이트 트레이닝으로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또 저자는 신체적으로든 심리적으로든 지쳐버리지 않도록 다양한 운동을 시도하고 싶었대요. 그래서 스피닝 운동, 수영, 소울 사이클, 스키 등등 다양한 운동들을 시도하면서 유산소 운동의 달을 아주 즐겁게 보냈던 거죠. 다양한 유산소 운동에 몰입하는 시간 그 자체를 너무너무 즐기면서 여행 중이나 출장 중에도 운동할 방법을 찾는 등 운동을 무조건 해내기 위해서 더 창의로워지게 된 거죠. 근데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철인 3종 경기 이런 것도 도전하게 되잖아요. 저자도 그랬던 거죠. 운동 마니아답게. 그래서 철인 3종 경기 이런 것도 준비하면서 굉장히 즐겼는데 근데 아킬레스 건염이 생긴 이후 조깅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그 뒤로 달리기만 하면 염증이 재발했고 러닝머신에서 짧은 거리를 뛰면서 부상을 완화하는 방법을 배웠는데도 소용이 없었다는 거죠. 와, 운동은 정말 저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양면성이 있죠. 건강을 위해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다 부상을 당하거나 다치기도 하죠. 뭔가 문제가 생기기도 하는 거예요. 에이, 그러느니 운동을 안 해. 이것도 또 맞는 방법이 아니잖아요. 그쵸? 근데 무리한 운동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런 염증이 생기게 됐고 치료하고 괜찮아져서 다시 운동을 시작하면 그 염증이 다시 재발하고 그러다가 러닝머신 위에서 1분 조깅, 1분 빠른 걸음, 바로 1분 파워워킹, 1분 조깅, 1분 파워워킹 이것을 번갈아 35분간 이어갔는데 마치고 나니까 기분도 무척 좋아지고 소울사이클 수업을 들을 때보다 숨도 더 많이 찼고 엔돌핀 충전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더 좋은 점은 아킬레스건도 멀쩡했다는 거죠. 그래서 방법을 찾은 거예요. 러닝머신에서 걷기와 뛰기, 뛰기와 걷기 이것을 반복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웨이트 트레이닝을 1시간 정도 하고 러닝머신에서 45분간 걷고 달리고 걷고 이것을 반복하는 운동 루틴 그렇게 근력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잘 결합하면서 다시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게 되니까 근래 어느 때보다도 에너지 넘치고 날씬해진 느낌을 경험했다는 거죠. 근데 사람이라는 게 정말 웃긴 게 또 웨이트 트레이닝을 1년 정도 진행하다 보니까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 느끼는 그 맛. 저는 잘 모르지만 저자는 이제 그 웨이트 트레이닝의 그 거친 맛이 또 그리워지는 거예요. 무거운 것을 들고 그렇게 강력한 트레이닝을 할 때 그때 느껴지는 감각이 그리웠다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유산소 운동도 즐기고 근력 운동도 즐기고 이거를 잘 조화롭게 자신에게 적용하는 그런 한 달의 시간을 보냈던 거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아쉽고 이렇게 하니까 저게 아쉽고 이런 것들을 터득해 가면서 자신이 정말로 원하는 그 최적의 방법으로 가까워졌던 거죠. 그 한 달 동안. 그래서 결국 건강하고 튼튼하며 군살 없는 몸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이 둘 다 필요하다는 점. 그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는 거고요. 완벽한 몸을 만드는 비밀은 둘 중 어느 하나에만 있지 않다는 거고요. 삶의 다른 분야에서도 그렇듯이 균형이 중요하다는 거죠. 양쪽의 균형을 적절하게 맞추어 접근하면 당신이 바라는 신체적, 정신적, 심미적 장점을 모두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가장 완벽한 몸은 특정한 체격을 갖춘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이라는 거죠.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미적으로.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유산소 운동을 안 하는 것은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이나 건강에 해롭다고 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유산소 운동을 충분히 하지 않거나 거의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종류의 유산소 운동이라도 거의 모든 만성질환의 위험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데 근데 규칙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헬스장에 가거나 개를 산책시키거나 힘든 집안일을 하면 만성질환을 겪을 확률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졌는데 다른 여러 연구에서도 신체 활동이 활발한 사람이 인생 말년에 접어들어서도 높은 삶의 질을 누린다는 거죠. 규칙적으로 운동하지 않는 사람에 비해 만성 통증을 적게 겪고 일상적인 즐거움도 더 많이 느끼기 때문인데요. 또 유산소 운동으로 심박수를 올리면 더 똑똑해지고 뇌도 더 좋아진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떠올리고 우선순위를 정하는 등 뇌 기능도 향상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유방암이 걱정된다면 땀방울과 함께 날려버리라고 얘기합니다. 유방암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규칙적인 운동이라는 건데요. 유산소 운동이 유방암 예방에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것은
운동이 에스트로겐 수치를 낮춰서 유방 내에 존재하는 에스트로겐에 민감한 세포 조직 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운동을 하면 인슐린 수치가 낮아져서 지방세포가 작아지고 이로 인해 암세포가 커질 확률도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고혈압과 콜레스테롤은 운동으로 다스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국인 3명 가운데 1명은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하고 고지혈증도 마찬가지라고 하는데 이로 인해 국민 대부분이 약을 복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약 처방은 분명 필요하고 적절한 조치이긴 하지만 고혈압과 고지혈증은 대부분 유산소 운동이나 건강한 식단 같은 생활 방식 조절을 통해 충분히 관리 가능한 것이라는 거죠. 대부분의 고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련 증상은 운동을 통해 예방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이것은 혈관 내 콜레스테롤 억제제인 스타틴을 복용하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이 스타틴을 복용하고 운동하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심장 이상으로 사망할 확률이 50%나 낮음이 밝혀졌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수많은 사람들이 헬스장에 가는 것보다, 그러니까 운동을 하는 것보다 약 먹는 것을 선택한다는 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약만 먹고 운동은 안 하고 약을 먹으면서도 운동을 해야 한다는 거죠.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교 채플릴 본교에서 발표한 최근 연구는 미국인 중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 그 밖에 혈당 및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 수치와 허리둘레 등이 모두 정상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 겨우 12%에 불과하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 미국인의 신진대사 성적표는 아주 좋지 않다는 거죠.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진단을 받을 정도는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모두 더 많은 운동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유산소 운동이야말로 체중을 감량하고 날씬해지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임은 확실하다. 거기에 웨이트 트레이닝을 해야 근육이 잡히고 탄탄해질 수 있고 또 유산소 운동을 너무 많이 하면 체중 감량에 들인 노력이 물거품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 역시 맞는 말이라고 말하는데요. 유산소 운동을 해야 몸무게를 더 빨리 뺄 수 있고 감량한 체중을 오랜 시간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된다는 거고요. 유산소 운동은 칼로리를 태우고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하고 지방세포 분해 및 연소 능력을 향상시킨다는 거죠. 근데 너무 많이 하면 노력은 물거품으로 변할 수 있다는 말. 이것도 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전에도 다 계속 공부했지만 상식적으로도 알고 있지만 결국 몸무게를 줄여서 날씬한 상태를 만들고 유지하는 최고의 방법은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것이라는 거죠. 또 적절한 유산소 운동을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하면 날씬해지고 활기가 넘칠 뿐 아니라 보이고 느껴지는 신체 나이도 줄어든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질병 예방 효과 때문에 생기는 변화가 아니라 연구에 따르면 유산소 운동은 세포 수준에서 노화 과정을 되돌림으로써 피부에 변화를 준다고 합니다. 그 덕분에 실제 나이보다 더 어려 보일 수가 있다는 거고요. 심지어는 2014년 맥마스터 대학교의 연구는 40세 이후에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의 세포 수준이나 표피 상태가 20, 30대와 비슷했음을 밝혔다고 합니다. 지구력 운동을 하면 피부에 혈류와 산소, 영양 공급이 원활해져서 전반적으로 더 건강하고 탄력 있는 혈색 좋은 피부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또 유산소 운동이야말로 최고의 수면제라고 얘기하는데요. 저자가 만나는 환자들 중에는 수면 문제로 고생하는 사람이 정말 많대요. 근데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대부분 낮 시간을 더 활동적으로 보내기만 해도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는 거죠. 매일 10분씩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하면, 땀 흘릴 만큼 운동을 하면 수면에 빠지는 능력과 수면 상태를 유지하는 능력이 급격하게 향상된다고 밝혔다는 거예요. 또 유산소 운동은 수면의 질과 지속 시간을 늘리는 데다 신체적인 스트레스와 피로도를 낮춰주는 역할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임상 연구들이 유산소 운동이야말로 불면증을 치료하는 데 매우 효과적이라고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면 문제로 고생하고 있다면 땀을 흘리는 유산소 운동에 도전해 보라는 거죠.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단번에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도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저자는 당신이 좋아하는 운동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라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라는 거고요. 계획도 먼저 세우라고 말합니다. 여러 운동을 섞어서 즐겁게 운동하는 방법을 하나씩 터득해 가라는 거죠. 한 달 동안 꾸준히 도전하고 실행하다 보면 자신에게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적절한 운동 루틴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스스로에게 운동에 대한 의무감을 부여하라고 하고요. 기록하라고 하고요. 얼마나, 어떤 강도의 운동을 했는지 기록하면 또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기록하다 보면 이제까지 당신이 이룩한 성공을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또 오류 또한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개선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것만으로도 성취감을 더 느낄 수 있고요. 이 운동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서 심플화해서 난 일단 한 달 동안은 무조건 운동한다. 이렇게 해서 한 달 동안 도전해 보라는 거죠. 실험해 보라는 거죠. 또 음악을 듣거나 다양한 거를 들을 수 있는 거예요. 유익한 것들을. K독서대학이나 이런 것들. 또 인스타나 SNS 같은데 기록을 남기기도 하고 멋진 컷을 남기기도 하는 등 자신을 꾸준하게 운동할 수 있는 동기부여 방법을 찾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자신에 대해서 더 이해하게 되는 거고 자신에 대한 장점, 약점 이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유산소 운동의 달. 이것도 이번 달 또는 다음 달 자신에게 필요한 달에 각 잡고 집중해서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적절한 유산소 운동은 반드시 습관으로 만들어가고 그 유산소 운동이 주는 즐거움, 많은 이점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가장 완벽한 몸은 특정한 체격을 갖춘 몸이 아니라 건강한 몸이다. 이 사실이 가장 중요하다.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전해드립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 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올해도 더욱 건강해지세요.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